네,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한 반쯤 됐는데 손승욱 선배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여러 구가 발견이 됐다. 네. 그래서 지금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에 내려갔다. 이런 소식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 손승욱 선배가 이슈 취재 팀장인데 그것 때문에 잠깐 이제 취재 지시와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네, 지금 광주니까 또 우리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5.18 관련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 아니냐. 왜냐면 당시에 실종자 숫자와 발견된 시신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들이 항상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나온 게 아닌지. 뭐딱 그것부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든 아니든 간에 시신이 수십 구, 뭐 49 얘기도 있고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큰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손승욱 팀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시신들이 과연 5.18 당시 그 시신들이냐 요거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잠시 뒤에 있는 한뉴스에서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손승욱 선배가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일단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세돌 구단 관련해서 저희 정치부 국회팀 김수영 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배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대국 보셨을 텐데 이세돌 구단 1국, 2국 대국 총평을 좀 한다면 어땠나요? 일단은 알파고 대국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AI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국에서는 무조건 이기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원래는 굉장히 공격적인 수를 많이 구사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1국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우연이겠지만 그 알파고를 이겼던 4국처럼 78번째 수의 아주 멋진 수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뭐 이세돌 구단은 그 대국 이후에 본인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프로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되게 쉽지 않다. 이게 엄청난 이세돌만의 감각적인 수였다. 멋진 승부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대국은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긴장을 한 탓인가요? 초반에 사실은 그 실수이긴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집으로 보면 몇 집 손에 안 나는 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한 탓도 있고 AI가 이런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고 승부를 확 결정짓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연거푸 좀 잘못된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AI 한돌의 굉장한 흔들림 없는 방어에 패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AI 한돌이 이제 첫 번째 1국은 젖바둑으로 했고 두 점을 접고서 했고요. 두 번째는 호선으로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적응을 잘 못했다고 뭐 2달밖에 안 됐다고요. 젖바둑을 연습한 지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거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AI 그 바둑을 두는 AI들의 기본적 세팅이 된 게 그냥 아까 이제 호선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바로 맞바둑을 그러니까 돌을 빨지 않고 두는 것으로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최선의 수를 찾는 건데 아무래도 좀 문제풀이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한돌 같은 경우 AI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답안지 중에서 최선의 정답을 하나 고르는 훈련을 했는데 그 답안 자체가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있는 최종국 3국은 호선이 아니고 이제 다시 젖바둑이잖아요. 3국을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제가 아마추어인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한번 이겼던 방식이니까 이세돌 구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어제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이기는데 주력했다는 1국과 달리 그 승부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테고 그야말로 그 승부를 떠나서 굉장히 이세돌다운 이세돌 구단 말대로 이세돌다운 멋진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를 잠깐 하긴 했지만 왜 김수영 기자, 국회팀 기자가 갑자기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본인의 바둑 실력이 이 SBS 내에서 어떻다는 거,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알파고 대국 해설할 때 듣기로는 이세돌 구단하고 어렸을 때 같이 기원을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인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본인의 실력과. 네, 일단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그 국회 안에 있는 그 기자실 안에 있는 저기 오디오 녹음 부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국회에 있는 기자가 이 얘기를 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프로 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등록이 돼서 그 바둑을 두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하게 됐고요. 그 기력으로 따지면 공인 아마 5단이고요. SBS 내에서는 뭐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더 잘 두시는 선배들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바둑을 두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제일 잘 두는 걸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동년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대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같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진 않았고요. 그 기원이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동년배이고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전국대회에서 이제 만나서 자주 바둑을 두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세돌 구단은 저희 또래에서는 넘사벽이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딱 한 번 이겼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프로기사를 꿈꾸는 많은 바둑 유망주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 영재죠. 바둑 영재인데 이세돌 구단은 사실 천재였어요. 근데 더 대단했던 거는 이세돌 구단은 이제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건데요. 제가 이 기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세돌 구단 관련해서 글을 짧게 쓴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연결한다고 해서 다시 제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제가 썼던 글들을 좀 봤는데, 바둑 배울 때 보통 보면은 처음에 배울 때는 좋은 수라는 제가 바둑 용어로 따지면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기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일종의 질서, 뭐 정리된 것들을 마구마구 암기를 하죠. 근데 이세돌 구단은 좀 달랐어요. 계속 왜 이렇게 둬야 되지? 이렇게 다르게 두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더 좋은 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도 보면은 모난 돌에 정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좀 이세돌 구단을 안 좋게 봤어요. 너무 겉멋들었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워낙 프로에 입단하면서 성적도 엄청 좋았고 세계 최일류 기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은 조금 구설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세돌 구단 좀 속된 말로 약간 이기적이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이 바둑계 주변에서 좀 나왔었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그 AI에 대한 벽 때문에 한계를 느껴서 은퇴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한국기원과 바둑 기사 협회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존 질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내가 프로기사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지금 관행들은 옳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갈등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된 것도 있는데, 이세돌 구단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들처럼 자신의 권리와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이를 직접 또 실천해 나가는 아주 멋진 프로기사이자 인류의 한 대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선배 이세돌 구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또 한 번 이기셨다는 선배도 참 대단해 보여요. 네, 제가 이세돌보다 조금 더 바둑을 먼저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았던 게 아닌가. 우연이었죠. 사실은 운이 좋았고. 국회 갔는데 조은현 구단은 혹시 못 만났나요? 안 그래도 조은현, 보통 저희가 이제 국회 취재할 때 의원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자마자 조은현 사범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프로 기사들을 사범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바둑을 같이 좀 지도대국을 좀 받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네. 기회는 좀 갖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오늘 국회에서 또 연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김수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제3국에서는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두겠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스타일대로 두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3국 정말 이세돌다운 바둑을 기대하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이슈콜이었습니다. 네.